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원래 조금 짧게 영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개념은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N분화학에 비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끊어 듣지 마시고 한 번에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의 정의가 뭐냐면 분자에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 한다. 이거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만 봐서는 도대체 전자쌍 반발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에 전자쌍들이 있대요. 이때 말하는 전자쌍은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자들은 애초에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반발력이 작용하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해요. 그럼 반발력을 줄여야 안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발력을 줄이려면 전자쌍들이 가까운 게 좋다, 멀리 있는 게 좋다? 멀리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은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 합니다. 이러면서 분자들의 구조가 형성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자의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자쌍 반발 이론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들의 구조를 예측을 해볼 건데요. 모든 분자들의 구조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주기 원소만 사용해서 이주기 원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분자들의 구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분자의 형태는 이원자 분자의 형태를 띠는 얘들이에요. 이원자 분자가 뭐예요?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분자, 이것을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주기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이원자 분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N2, O2, F2입니다. 질소, 산소, 플로린의 결합하를 한번 봐볼까요? 질소의 결합하는 몇 개죠?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죠. 그럼 여기에는 요 3개의 분자가 결합을 형성할 때에는 질소는 3중 결합을, 산소는 2중 결합을, 플로린은 단일 결합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분자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 것이냐? 일단 전자쌍 반발 이론 다시 한번 볼게요.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원자 분자의 특징은 중심 원자가 없습니다. 단순히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점 두 개로 만들어진 분자들이에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항상 직선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는 이원자 분자의 구조는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직선형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점 두 개로는 직선 말고 다른 도형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우리가 따로 구조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는 항상 직선형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예들은 중심 원자에 두 개의 전자쌍이 있는 경우예요. 이제는 중심 원자가 존재한다는 건 이원자 분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주기 원소로 만들어지는 이런 분자가 누가 있냐? BF2, FCN, CO2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결합하를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분자가 형성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BF2 베릴륨은 결합할이 몇 개예요? 2개.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1개죠. 그럼 베릴륨과 플루오린 사이에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어서 FCN도 한번 봐볼까요? 플루오린 결합할 1개, 탄소 결합할 4개, 질소 결합할 3개입니다. 그럼 탄소랑 플루오린 사이에는 단일 결합, 탄소랑 질소 사이에는 3중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CO2도 한번 볼게요. 탄소는 결합할이 4개, 산소는 결합할이 2개거든요. 그러면 이때 CO2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요. 분명히 중심 원자에 2개의 전자쌍이 있는 경우라고 해놓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인 분자들을 놔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 다중결합도 단일 결합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왜냐면 중심 원자에 4개의 전자쌍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3개의 전자쌍은 묶여있기 때문에 각 전자쌍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3개가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 결합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
단일 결합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실제 이게 단일 결합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FCN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면 4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FCN의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때의 삼중결합을 단일 결합처럼 생각하고 구조를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전자쌍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예측할 때만 단일 결합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세 개의 분자들은 전자쌍 반발 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중심 원자에 2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것처럼 중심 원자의 양 끝으로 배열되는 게 좋겠죠. 그럼 이때 형성되는 구조도 무슨 구조라고 할까요? 위의 구조랑 똑같이 직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한 가지 더 생겨요. 그게 뭐냐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결합각입니다. BF2에서는 이 각도를, 마찬가지로 FCN에서도 같은 각도, CO2에서도 같은 각도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각 자체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결합각을 의미합니다. 직선형 구조라면은 이때의 결합각이 몇 도가 나오겠어요? 180도가 나오겠죠? 이거를 문제에서 결합각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선생님, 왜 일본에서는 결합각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밑에서는 결합각을 알려주나요? 이게 책마다, 선생님마다 설명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책, 어떤 선생님들은 중심 원자에 대한 결합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자 분자에서는 결합각이 정의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 원자 분자 또한 직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18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자는 후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학교 선생님의 장단에 맞추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2원자 분자든 3원자 분자든 직선형 구조의 결합각은 180도입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2원자 분자는 결합각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장단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니까요. 여태까지 선생님이 알기로 모의고사에 이원자 분자의 결합각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중심 원자에 3개의 전자쌍을 갖고 있는 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조금 더 생겨요. 왜 그러냐면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모두 공유 전자쌍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모두 공유 전자쌍일 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에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누가 있냐? BF3와 COF2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BF3의 구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풍소에 결합하는 3개, 플루오린에 결합하는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심 원자가 베릴륨 또는 붕소인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 3개가 있죠. 그럼 이 3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게 좋을까요? 바로 120도를 형성하는 이러한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COF2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의 결합할이 4개, 산소가 2개, 플루오린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는 이중결합, 탄소와 플루오린은 단일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 이중결합도 단일결합처럼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몇 개인 상황이에요? 3개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COF2도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결합각이 120도가 되는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왼쪽 분자와 오른쪽 분자의 차이가 있어요. 왼쪽은 모두 동일한 원자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한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COF2는 결합한 원자의 종류도 다르고 하나의 결합이 이중 결합인 상황이에요. 이때에는 두 분자의 결합각이 살짝 달라집니다. BF3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결합각이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COF2를 보면 결합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반발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연두색으로 표현하는 반발을 1번 반발, 그리고 민트색으로 표현하는 반발을 2번 반발이라고 해볼게요.
1번 반발이 셀 것 같아요? 2번 반발이 셀 것 같아요? 1번 반발이 조금 더 강합니다. 왜요? 여기에 전자쌍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자쌍들끼리 더 강한 반발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조금 변하냐? 1번의 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플루오린의 결합각이 살짝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때 COF2의 결합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약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고 해요. BF3 같은 경우는 전자쌍들의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완벽한 120도를 형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자쌍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합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때에는 약이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부르는 이름 또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평면삼각형 구조라고 하고요. 평면삼각형 구조의 결합각은 120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원자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그냥 120도라고 써주면 되고요. 동일한 원자끼리의 결합이 아닌 경우에는 약 120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BF3랑 COF2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 3개가 모두 공유 전자쌍인 경우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 자리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대체되는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전자쌍을 갖는 분자가 누구냐? 바로 FNO입니다. FNO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1개, 질소는 결합할이 3개, 산소는 결합할이 2개이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질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질소랑 산소 사이에는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중심 원자인 질소에 비공유 전쌍이 하나 남아있게 되죠. 이걸 구조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쌍이 있는 경우는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하냐?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또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럼 이 3개가 가장 멀어지는 구조는 방금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거든요. 어떤 구조를 만들면 돼요? 평면 삼각형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FNO는 기본적으로 이런 평면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비공유 전자쌍은 딱 여기까지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분자의 골격을 예측을 할 때에는 비공유 전자쌍도 똑같이 고려해서 골격 예측을 하는데 골격이 예측됐죠. 그럼 그 다음에 얘의 구조를 볼 때에는 이 자리를 빼고 봐주시면 돼요. 왜? 결합된 원자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에는 FNO는 굽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구분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결합각은 몇 도가 나와야 될까요? 기본 골격 자체가 평면 삼각형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평면 삼각형의 결합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자쌍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발력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120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주면 된다? 약 120도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예측해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있든 비공유 전자쌍이 있든 일단 기본 골격을 예측할 때에는 전자쌍이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3개다. 그럼 무조건 기본 골격이 평면 삼각형 모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두 공유 전자쌍이었다? 이 원자들을 모두 사용해서 구조를 예측하면 되는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빼놓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저 학교에서 구분형 구조의 결합각 120도가 아니라 104.5도라고 배웠는데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구분형 구조의 종류가 2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분형 구조의 결합각은 120도 부근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구분형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때의 결합각이 104.5도 부근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어서 보시고 아직 여기까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이 3번 부분을 다시 돌려보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원래라면 여기에서 끊었겠지만 이 내용은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번째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모두 공유 전자쌍인 경우랑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된 경우 나눠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모두 공유 전자쌍인 분자는 누가 있냐? 바로 CF4 이렇게 한 가지만 있습니다. 탄소는 결합할이 몇 개예요? 4개.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와 플루오린이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전자쌍들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CF4가 평면 구조라면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구조지만
실제로 분자들은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보다 전자쌍들이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입체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 구조는 바로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린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러한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냐면 플루오린 4개의 원자를 이어서 모형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의 정사면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의 결합각은 몇 도가 나올까요? 만약에 CF4가 평면 구조를 형성한다면 결합각이 90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각도의 실제값은 109.5도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의 결합각은 109.5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원자가 결합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대체되게 되면 모든 결합 길이 또는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지 않겠죠. 그럼 정사면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면체 구조라고 하고요. 결합각은 약 109.5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개가 비공유 전자쌍인 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전자쌍의 배치를 갖는 분자는 NF3인데요. NF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결합할이 3개, 플로린은 결합할이 하나죠. 그럼 질소의 플로린 3개가 단일 결합을 하면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 골격은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는 정사면체가 아니에요. 왜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4개의 동일 원자가 붙어 있을 때에는 정사면체 구조가 형성되지만 얘는 위쪽에 원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소를 기준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구조를 사면체 구조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사면체 구조와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삼각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발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인 1번 반발.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인 2번 반발입니다. 1번 반발은 이렇게도 또는 이렇게도 또는 이렇게도 1번 반발이 될 수 있고요. 2번 반발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반발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1번 반발과 2번 반발 중 누가 더 강한 반발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단일결합끼리의 반발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중결합이 포함됐을 때의 반발력의 크기가 더 셌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된 반발일수록 반발력의 크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강한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건 BB의 반발, 그 다음 비공, 그 다음 공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1번 반발과 2번 반발 중 누가 더 강하다? 1번 반발이 더 강해요.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번 반발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가 아래쪽으로 조금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럼 결합각이 어떻게 될까요? 109.5도랑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때 삼각뿔의 결합각은 107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07도는요, 암모니아의 결합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NF3는 암모니아가 아니죠. 그러면은 약 107도의 결합각을 갖는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NF3의 구조는 삼각뿔 구조 또는 삼각뿔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의 결합각은 107도인데 107도의 결합각은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결합각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아닌 삼각뿔 구조에는 약 107도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두 개가 비공유 전자쌍일 때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자쌍의 배치를 가는 분자는 OF2가 있는데요. 산소 결합할이 몇 개예요? 2개. 플루오린 1개죠. 그럼 산소와 플루오린이 단일 결합을 형성하면서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그려지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개죠. 그러면 기본 골격은 정사면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위쪽에 있는 플루오린과 왼쪽 아래에 있는 플루오린 자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플루오린이 여기에는 이 2개의 플루오린과 위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골격은 정사면체를 따라가고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조와 결합각이 달라지겠죠. 일단 여기에서 반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분자에서는 총 3개의 반발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비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 이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인 3번 반발이 남아 있는데요. 1번, 2번, 3번 반발 중에 누가 제일 반발력이 강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인 1번 반발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플루오린을 누르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결합이 안쪽으로 모이게 돼요. 결합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구조의 결합각은 정사면체, 삼각뿔보다 결합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결합각이 104.5도 부근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 이렇게 쭉 구워보면은 구분형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OF2의 구조를 구분형 구조라고 하고요. 이때의 결합각은 104.5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H2의 실제 결합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자는 OF2잖아요. 그럼 이때의 결합각은 약 104.5도라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구조 중 구분형 구조가 2개가 있어요. 앞에 봤던 FNO의 구분형 구조, 그리고 방금 배웠던 OF2의 구분형 구조.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개수가 다르면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결합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분자들의 구조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절대로 여기에서 영상을 끄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처음 배우기에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아,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게끔 선생님이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이렇게 15개의 분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보냐? 구조, 결합각, 공유전자상수, 비공유전자상수, 이거를 15개에 대해서 모두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예제를 많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N분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얘네들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예제들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분자들의 구조가 예측되는구나. 얘네들의 결합각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리가 돼야 되냐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분자들 중 어느 누구를 딱 봤을 때 얘의 4가지가 쭈루루룩 바로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를 보여주면 CF4, 정사면체 109.5도,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수 12개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려면 많이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5개 꼭 다 연습해